안녕하십니까. 웹툰 제작 교실의 종합반의 웹툰 강의를 맡게 된 이용욱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5회기 동안 웹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1회기에는 여러분들이 웹툰과 만화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2회기 차에는 여러분들이 웨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숙지를 하고 기본적인 레이어 개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3회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이 메디방의 프로그램을 숙지를 한 후 5회 5컷 때는 5컷 이내에 웹툰 창작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후에 4, 5회기 차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제작물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 말풍선이라든지 효과선 또는 채색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툰 창작물에 대한 완벽성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화와 웹툰의 이해와 작품을 기획하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화와 웹툰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만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웹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습 주제는 만화와 웹툰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작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웹툰 작품 기획을 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만화와 웹툰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제작 방식에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웹툰에 대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용어죠. 웹툰의 용어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디지털 저작 도구를 제작되거나 스캐닝을 하여 디지털로 전환된 결과물을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형식의 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플러스 카툰이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과 카툰을 합성어로 해서 카자의 발음을 빼서 웹툰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까지 쓰이고 있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코믹스라는 용어가 지금 넓게 쓰이고 있지만 지금은 현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웹툰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웹툰이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조금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만화 강국은 일본이 최대한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어떻습니까? IT 쪽이 많이 강국이다 보니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타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만화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점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본 쪽에서도 이제 뒤늦게서 웹툰을 제작하는 형식이 되고 있고 다른 타 나라에 우리나라의 만화 웹툰들이 수출되는 좋은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에서는 만화책으로 보는 형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2000년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급속도로 우리나라의 IT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모바일과 PC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작품들을 웹툰의 다양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좋은 현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만화와 웹툰에 대해서 연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매체, 어디에 내가 이 작품을 연재를 할 건가, 또한 장르,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웹툰은 영화, 만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 거의 비슷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툰을 연재할 때 어떠한 장르를 선택을 해서 독자분들한테 다가갈 것인가를 잘 구성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량 같은 경우에는 회당 60컷에서 100컷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요. 60컷, 지금은 100컷까지 그리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일주일 만에 이제 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대다수 60컷 내외로 작가분들이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재 주기는 주간, 격일, 10일, 주 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재 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통 주간, 한 주 단위로 보통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장르에서 코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격일로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체가 사실체와 다른 약간 웃긴 그림체가 되다 보니 그림의 속도가 제작 속도에
그 사실체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격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웹툰 보는 방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스크롤 방식으로 넘겨보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추후에 만화책과 웹툰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뷰어 방식이 있는데 먼저 이 뷰어 방식은 만화책이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긴 하나 요즘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때까지는 이렇게 뷰어 방식을 사용을 했지만 책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스크롤 방식에 비해서 현저하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뷰어 방식은 지금 지향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세로 스크롤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웹툰의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모바일 커튼 방식입니다. 좌에서 우로 컷을 넘겨가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은 극히 제약을 받는 게 장르에 대해서 좀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그적인 요소나 코믹적인 요소, 웃긴 만화를 단편단편 짤막짤막하게 만들어낼 때 커튼을 컷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점이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을 얻어내시는지 잘 아시다시피 구독자와 좋아요, 댓글의 수에 비례해서 작가분들이 수익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커튼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컷에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달 수 있는 방식이 되다 보니 커튼에서는 독자분들의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활용도가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판 만화 웹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판 만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만화책을 흑백 만화책을 못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선생님 세대는 거의 다 대다수 출판 만화를 통해서 만화를 구독을 했던 시절이라 종이에 인쇄된 만화입니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똑같죠. 아까 설명했던 듯이 디지털 만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일단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표를 보시면 출판 만화는 지면의 크기가 책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얼마만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분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출판 만화의 지면의 크기에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판 만화는 말 그대로 인쇄를 해야 되다 보니 특정한 공간 내 A4 용지 사이즈 내에서 제작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에 대한 또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크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량 또한 그렇게 되면 제약이 있겠죠. 아무래도 인쇄 비용이 있다 보니 분량에 대해서도 보통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웹툰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가상 온라인상에서 웹상에서 이제 아무데나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이러한 차이점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판 만화와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에서는 이제 출판 만화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쇄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화질을 보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낮는데요. 이 이유인즉슨 무게가 가벼워야 웹툰 제작물이 저장된 파일 무게가 가벼워야 웹상에서 빠르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에 대한 높다 낮다에 대해서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 나누는 것 같은 경우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출판 만화는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A4 사이즈에다가 칸을 따박따박 붙이는 구조가 된다면 웹툰에서는 아무래도 제약이 없다 보니 칸 활용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에서는 규격 부분은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일이 수작업을 다 하다 보니 A4 용지 제한된 공간에 자를 활용을 해서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를 통해서 칸을 배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토샵이든 메디방이든 클립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툴에 있는 픽셀, DPI, 해상도를 도트 포인트 깃을 활용을 해서
규격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상 형태는 만화책은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이 되겠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마우스볼 혹은 모바일로 봤을 때는 손가락을 활용을 해서 터치 스크롤로 보실 수 있는 감상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쌍방향성은 출판 만화는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는데 독자 반응 자체가 책을 봤다가 다시 한번 내가 잊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뒤로 돌려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이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웹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제작 및 유통 부분에서 있어서는 출판만은 고전적 아까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전통적인 인쇄가 생기고 비용이 저비용이 아니죠. 고비용이 하나의 인쇄물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제품 웹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제작물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컨텐츠를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계약 과정이 중요치는 않고 SNS 아니면 블로그를 활용해서 본인의 창작물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출판 만화와 이제 웹툰의 공통점, 같은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작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출판 만화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구상 기획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료 수집 및 취재, 혹은 줄거리 및 시나리오, 그 다음에 콘티, 이미지 자료 수집, 밑그림, 펜터치, 컬러링, 효과. 하지만 근데 마지막은 다르죠.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인쇄가 돼서 출판이 돼야 되는 경우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정과 보정 작업을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업로드하여 올리고 싶은 그 매체를 통해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제작 방식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만화라는 게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르와 어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 독자들이 아무래도 웹툰이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봐주셔야만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사업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조금 독자들이 흥이 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상을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가들이 이제 그 만화를 만들기 전에, 웹툰을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 스포츠 만화를 했을 때 야구를 예를 들면 야구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한다라면 팀은 몇 팀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야구에 필요한 장비들은 또 어떻게 생겼으며 각 구장은 어떻게 생겼고 배경은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사진 촬영을 거의 한 달 반 정도 작업을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야구 선수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점, 희열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취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용에 맞는 줄거리 및 시나리오를 적게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야구 만화를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은 식상하다 보니 여기에 로맨스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라이벌 구도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요소들이 이 줄거리 및 시나리오에서 거의 판가를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줄거리 시나리오를 통해서 콘티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를 이제 콘티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그 전에 이 줄거리 시나리오에서 몇 번의 수정을 통해서 콘티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출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떠한 장면을 어떻게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요 콘티 부분들이 줄거리 및 시나리오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이미지 자료 수집에 들어가는데요. 필요한 아까 앞선 얘기했듯이 야구에 대한 만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를 다 자료를 회신받게 되죠. 이거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편집부가 따로 있어서 편집부에서 이 작가가 어떠어떠한 만화를 만들 건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편집부 쪽에서 그 한 달 기간 내에 이 자료를 모두 수집해 준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만화 강국이다 보니 그런 컨텐츠에 대한 작가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편집부 쪽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대형 기획사 쪽에서 점점 일본의 그런 좋은 이점을 받아서 편집부를 통한 이제 기획 부서를 만들어서 작가들이 이러이러한 작품을 만들 때 서브를 해줄 수 있는 적재적소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자료가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되면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밑그림에 대한 펜터치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컬러링 및 효과 보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풀어놨는데 단순하게 풀어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 순서는 이렇게 단순한데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내가 그림만 잘 그렸다고 해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취재부터 이미지 스크랩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다 보면 보통 수업을 했을 때 작품을 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바로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업을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과정들을 몸소 실천을 미리미리서 해놓으셔야만이 작품을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웹툰의 같은 점이 있고요. 번외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많은 질문들이 수업을 할 때마다 옵니다. 어떻게 그 작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작가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작가가 바로 된다라는 건 단순히 공모전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적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나리오 어차피 웹툰에 있어서는 그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줄거리가 거의 80%를 좌우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할지언정 그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에 있는 국어라든지 역사, 국사 혹은 제2 외국어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어는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풍선에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혹은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올바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스토리 짤 때도 또한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이런 스토리 라인에 국어라는 교과 안에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도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사, 역사 같은 경우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화나 웹툰이나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있었던 일을 사실적인 요소를 픽션으로 구성하는 허구성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내용들을 약간 허구화시킬 수 있는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만화에 대한 가장 그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이점이다 보니 기본적인 국사의 역사라든 그런 개념들을 조금 잘 알고 인지를 시킨 상태에서 픽션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제2 외국어 같은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혹시라도 제 작품이 창작물이 잘 돼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됐을 때 그걸 번역사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많이 변질되게 다른 해외에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제2 외국어를 공부를 함으로써 내 작품에 대해서 내 이 컷에 담겨져 있는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과 과정을 조금 공부도 해 두시면서 창작물에 대한 그림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그림에 대한 살을 붙일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작가로서 가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회차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2회차 동영상 강의 시에는 이제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을 조금 알아보고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